홍인이라는 캐릭터는요, 시종일관 도도하고 까칠하고요. 그래서 뭔가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요, 사실 내면에는요 아주 깊은, 맞아요, 외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굉장히 두 사람의 만남이 의외죠. 일단은 김수현이 잘생겨서 그렇겠죠. 잘생겼으니까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있죠? 눈물의 여왕. 역대 최고 시청률 1위를 달리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김지현님과 김수현님이 연기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여왕 속 홍혜인과 백현우 캐릭터를요, 이 정신과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보고 홍혜인과 이 백현우가 사랑에 빠진 이유, 그리고 갈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홍혜인이라는 캐릭터는요, 시종일관 도도하고 까칠하고요, 가끔씩 나오는 우리의 어떤 재벌가에 대한 이미지처럼 나오죠. 조금은 뭔가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어떤 특성일 수는 있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요, 사실 내면에는요 아주 깊은, 맞아요, 외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어린 시절 친오빠랑 함께 탔던 요트죠. 그게 전복되면서 가족을 잃은 걸로도 모자라서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머님이 원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사고로 오빠를 잃었고 죄책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이런 혜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돌봐주지 못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혜인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피형 애착 유형이 생기게 된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내가 감정을 얘기해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으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독고다이로 산다는 그런 느낌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죽을 병 걸렸을 때죠. 교모세포종이라는 거에 걸려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가족에게 털어놓지를 당연히 못하겠죠. 털어놓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머님은 아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혜인이 왜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갖게 되었는지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엄마를 만난 장면에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십억 과언합한 게 뭐 별일이라고 그걸 조용히 처리하든가 하지. 네 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스토리 얼마나 혼났는지 아니? 어쩌다 보니 알게 되셨겠지. 뭘 일러 바쳐요. 얘가 누굴 바보로 하나? 네가 그러라고 시켰겠지.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좀 방치되면은요, 애정이라든지 소속감, 어떤 인정, 자아실현의 욕구가 훼손되기 때문에요. 모든 일을 좀 경쟁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감각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최우선인 워커홀릭이 되고 또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백현우는 서울대법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변호사인 거로도 이제 모자라서 운동도 잘하고 비주얼도 완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진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모님이 고향인 어떤 그 시골에서 마을 유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뭔가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단란한 가정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내면을 갖고 있고요.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인 것 같고, 애착 유형으로 따지면 안정형 애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퀸즈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혼 후에서 이제 처가 식구들이 너무 권위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당하고 시달리게 되고요.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혜인도 현우를 좀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 사람의 만남이 의외죠.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고 혜인은 백화점 CEO고 현우는 그 변호사라고 해도요 직원인데 일단은 김수현이 잘생겨서 그렇겠죠. 잘생겼으니까 빠진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혜인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가족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적군이고요. 경쟁 대상이기도 하고요. 혜인은요 지금까지는요 약간 모든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고 그 사람의 능력치를 봐야 되고 결과 수치로만 판정을 해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을 깨 부숴주는 사람이 현우였던 거고 일시적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사람만을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끌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마음속에 결핍되어 있던 공간을 현우가 아주 잘 채워져 버렸어요. 자꾸 복사기를 발로 차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요? 복사기가. 왜요? 근데 몇 번 더 도와주다 보니까 그 여자가 걱정됐어요. 거절당한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특별한 감정들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